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한국말로 새 거, 어떤 거, 네가 산 거,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 내가 어제 먹은 거, 이렇게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굿노트 활용해서 설명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명사일 때도 있고 동사일 때도 있고 절일 때도 있어요. 절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 덩어리를 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명사는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불특정 명사, 특정 명사, 또 특정 명사. 이 두 번째 특정 명사랑 세 번째 특정 명사의 차이점은 두 번째는 특정 명사인데 특정한 것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라는 뜻이고 이거는 특정한 거 하나 또는 특정한 거 여러 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불특정 명사는 우리가 전전 영상에서 배웠어요. 우리 특정하지 않은 명사를 이야기할 때 사물이면 something, 사람이면 somebody, someone, 장소면 somewhere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뭐뭐한 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장소에는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something, 뭐 nothing, anything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특정한 거에 대한 건데 부가 설명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불특정한 부가 설명은 항상 뒤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거를 나타내고 싶으면 something new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활용하려면 새 거 갖고 싶은데 라고 말할 때 우리 항상 한글 문장 영어로 바꿀 때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누가 내가 주어 생략됐죠. 뭐를 새 거로 갖고 싶대요. 좀 길면 또 분해해보라고 그랬어요. 분해할 때도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갔는데요. 뭐를 새 거. 근데 이 새 거가 구체적이지 않대요. 방금 언급했던 여기 something new라고 쓰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적어보면요. I want to have something new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새 건데 새 거 중에 하나 여러 개라는 표현을 할 때 여기 보면 a new one 또는 new ones 이렇게 s 붙여서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one은 숫자 1밖에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사람 나타낼 때도 one 썼죠. someone, no one, anyone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배우는 one의 기능, 대명사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거 할 때 one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명사의 기능으로 쓸 때는 숫자 1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수 형태도 가능해요. 요거를 이제 문장 안에서 사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달래요. 달라고 하는 건 기부고 기부는 자주 봤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사형식 동사예요. 사형식 동사 특징 동사 그리고 명사 두 개 따라 붙는데 하나는 간접 목적어 하나는 직접 목적어 헷갈리면은 대상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거 달래요. 누구한테? 나한테 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give me예요. 근데 새 거긴 새 건데 특정한 것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렇게 a new one 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새 거랑 여기 있는 새 거는 느낌이 다른 새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새 거, 우리 특정한 거 이야기할 때 정관사 더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the one 또는 여기 the new one 이라고 해야 되는데 못 넣었네요. 그리고 the new one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를 쓰는지 더를 쓰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미묘하게 의미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가 산 그 새 거 주어 또 달래요. 나한테 달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주어랑 간접 목적어는 긴미로 쓰면 돼요. 네가 산 그 새 거 거긴 건데 그 새 거기도 하고 네가 사기도 했어요. 설명이 여러 개 붙었어요. 명사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개 붙으면 명사 앞에도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더, 새 거, new 그리고 네가 산, 샀대요. 누가? 네가. 주어 동사 들어갔네요. 사다가 buy입니다. 근데 buy의 과거 시제는 buyed가 아니에요. bought이에요. 불규칙이죠. 불규칙은 외워줘야 되긴 한데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하나 오늘 새로 배웠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he new one you bought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기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the one that you bought. 좀 긴 거는 구분해서 여기 new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the new one
that you bought.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내가 나중에 문장 만들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요 세 가지는 명사인데 우리가 거라는 말을 쓸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동사예요. 저기 한글 예문 먼저 볼까요? 이해하기 쉽게. 여기 보면 영어를 가르치는 거, 책을 출판하는 거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거를 빼버리고 동사를 먼저 찾으면 가르치다, 뭐를? 영어를. 삼형식 동사예요. 출판하다, 뭐를? 책을. 삼형식 동사예요. 동사긴 동사인데 뒤에 거를 붙이면서 명사화 시켰단 말이죠. 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거 두 가지 있다고 이전에 배웠어요. 동명사랑 to 부정사. 형태는 동사 뒤에 ing 붙이거나 동사 앞에 to 붙이거나.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ing를 붙이고 어떨 때는 to를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근데 한국말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ing, to 두 가지 형태가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ing는 행위 그 자체 느낌이라면 to 같은 경우는 미래 방향,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항상 ing 붙이고 책을 출판하는 거는 항상 to 붙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문장 안에서 얘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서 둘 중에 내가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영어 가르치는 거 재밌대요. 재밌대요. be fun입니다. 한국말로는 재밌어 이 하나가 동사처럼 느껴지겠지만 뭐뭐이다, fun, 재밌는 해서 재미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가? 영어 가르치는 게 좀 길 때는 좀 나눠보라고 했죠. 동사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뭐를 생각하면 영어, teach English가 떠오릅니다. 근데 주어 자리에는 to 부정사보다는 동명사 형태로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o teach가 아니라 teaching English 주어로 들어가고 어떻다고 재미있다고 it's fun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책 출판하는 거 쉽지 않아. 쉽지 않대요. 이게 하나의 동사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비동사 뒤에 않기 때문에 not 붙이고 is예요. 요거는 앞에서 자주 설명드린 거라서 깊게 안 들어갈게요. 근데 뭐가 쉽지 않다고? 책 출판하는 게. 그럼 얘도 위에랑 똑같은 형태로 하면 publishing a book,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에요. is not easy라고 쓰면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는데 우리 그 전에 뭘 배웠냐면 주어가 왕 길어지고 동사가 이런 경우에는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를 듣기 위해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영어는 뭐예요? 핵심적인 거를 먼저 듣고 싶어 하는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바꿔서 쓰는 형태도 존재하고, 얘를 뒤로 보낸다고 여기를 비워둘 수 없죠. 왜냐하면 영어 문장에서 주어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 it을 넣고 이렇게 땡긴 동사 넣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뭐 하는 거라고 해서 주어 자리는 동명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주어 써서 뒤로 뺄 때는 to 부정사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타가 많네요. 이거 삭제하고 it is not easy 하고 to publish a book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있는 ing가 to로 바뀌었죠. 요거는 가주어랑 가목적어 영상 보셨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that절, what절인데, 자, 절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들어간 걸 절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 동사 자리에는 6가지 형식의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that절하고 what절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전에 우리 한국어로 차이점을 비교해 볼게요. 자,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 자, 거 빼고 보면 공부하다. 누가? 내가. 뭐를? 영어를. 밑에. 내가 공부하는 거에서 거 빼고 보면 공부하다. 내가.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주어랑 동사가 존재합니다. 근데 영어로 바꿨을 때 하나는 that I study English이고 하나는 what I study English예요. 자, what절, 불완전한 절, 요거 개념 어려우시면 요 전 영상 보고 다시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that절이라고 하면 that 하고 주어 동사의 형태로 쓰면서 명사로 인식하고 한국말로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또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고, what 같은 경우는 what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의문사랑 절이 같이 사용됐다고 해서 의문사 절이라고 하고 얘를 명사로 인식하는 건데, 여기 첫 번째 거는 완전한 절이라고 해서 필수 성분이 다 들어갔을 때 거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that을 쓸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절은 불완전한 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수 성분이 빠진 내용이 들어가면 that 대신에 what을 적어서 주어가 동사하는 거 또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모국어를 쓸 때 거랑 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그리고 뭐 기본적인 필수 성분이 들어간 동사 1형식부터 5형식 그리고 비동사까지 필수 성분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문장 만들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혹시 설명 중에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제가 실수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